구글 블로그 스팟 개설부터 애드센스 신청 승인까지 과정을 이야기해 볼게요. 블로그 스팟을 개설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티스토리와 다른 부분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직관적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고요. 이제 유튜브나 여러 가지 영상들을 참조하면은 구글 블로그 스팟 개설부터 진행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개설하고 애드센스 신청부터 거절, 승인까지 받았던 과정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IT 관련된 주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글을 제가 이 20개 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애드센스 신청을 했고, 이래 거절을 당했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거절됐고, 두 번째에서 다시 반복해서 글 몇 개 쓰고 다시 신청을 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거절을 당했고, 네 번째 거절이 25개 정도 글을 쓴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승인을 받았어요. 전체적으로 약 평균 2달에서 2달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일마다 쓴 건 아니었고, 네이버 블로그나 다른 블로그 운영하면서 중간중간 틈틈이 썼던 거고, 내용은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썼던 내용을 그대로 쓰지 않고 이제 키워드만 살려서 다시 재구성해서 글을 썼어요. 어떻게 될지 사실 좀 불안함이 있었어요. 일단 거절됐을 때 여러 이제 이유를 찾아봤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정도까지는 제가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가니까 불안하더라고요. 애드센스를 제가 받은 티투리 애드센스 받은 지는 거의 한 2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했을 때 구글 블로그 스팟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건지 뭐 잘못된 건지 조금 불안함이 있었죠. 다시 거절 내용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볼게요. 애드센스를 사용하려면 사이트에서 발견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이런 내용이 왔어요. 사이트를 검토한 결과 안타깝게도 지금은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할 수 없습니다. 해결하라는 거죠. 이 문제 해결하라는 건데 이제 제가 이제 조금 헷갈렸던 부분은 발견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 이 부분. 따라온 메일에는 정책상의 뭐 문제점이 있다라는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애드센스 정책에 위반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나라는 생각으로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서치하고 또 분석을 해봤어요. 그 구글 블로그 스팟에 들어간 이미지 중에 공식 채널에 있는 허용된 이미지 외에도 카톡 이미지를 캡처한 부분, 뭐 휴대폰 관련된 설명할 때 휴대폰 이미지 캡처한 부분, 이런 부분이 사실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잖아요. 유사 이미지로도 삭제를 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글만 쓴 거죠. 이미지 다 지워버렸고. 글 작성 길이는 약 1000자 정도 로 했어요. 내외로 했어요. 또 많이 쓰진 않았고. 그다음에 SEO 기본 툴, 이렇게 어려운 뭐 SEO 기본 툴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그냥 기본에 충실했다고 보면 돼요. 주제, 소주제, 각 단락별 구분, 문장과 문장의 그 사이에 문단 나눔을 명확히 했어요.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 쓰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문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작성을 했어요. 좀 보기는 좀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부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제목별로 글자 크기를 조금 다르게 적용했다는 부분, 그다음에 내부 링크, 외부 링크 이 부분을 삭제했어요, 다. 중간중간에 첨부하는 참조할 수 있는 링크 있잖아요. 내부 링크, 외부로 빠져나갈 링크 모든 포함해서 다 삭제를 했어요. 이렇게 하고 진행을 했을 때가 이제 20개 글 정도가 넘어갔었고, 25개 때도 거절이 됐어요. 글을 한 3개 정도 더 쓰고 신청을 했는데, 이제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다 뺐고, 뭐 내부 링크, 뭐 정책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포함해서 다 제외를 했어요. 그리고 유입수도 중요하다 하지만, 구글 블로그 스팟이나 워드프레스는 세부 키워드를 정확히 내가 이미 TX를 통해서 얻어낸 그런 키워드가 아닌 이상은 유입을 이렇게 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뭐 승인 받을 때 10명 정도 내렸어요. 방문자 수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글 수가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글 안에 들어가는 내용 구성의 그 문단 구조 이런 부분들, 컨텐츠 내용에 대한 그 중복 게재가 없는 거. 예를 들면 유사 이미지, 유사 문서로서의 그런 문제 시비가 없는 그런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구글 블로그 스팟은 장점은 구글에 친화적이긴 하지만 초심자가 보기에나 UI 같은 이제 이미지 이런 특히 부분들이 그렇게 예쁘거나 그렇게 그렇진 않아요. 좀 약간 투박한 부분이 있고 카테고리도 나누려면은 뭐 라벨 형식으로 해서 또 나눠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구글 블로그라고 해서 구글에 무조건 유리한 부분도 아니에요. 워드프레스가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드프레스는 직접 운영하면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서치하면서 내용을 봤을 때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 통합 검색 로직에 좀 더 친화적으로 밀어주는 게 있고 튜토리는 다음에서 초기에 밀어주는 부분이 있어서 유입이 많을수록 아무래도 SEO 쪽에 좀 더 유익한 건 맞아요. 그런 부분
아닌 워드프레스 아니면은 구글 블로그 스팟 이런 부분은 아예 맨땅에 헤딩 같은 느낌이 좀 강해요. 어느 정도 세부 키워드나 글을 쓰는 부분에 그런 익숙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구글 블로그 스팟을 바로 개설을 한다면은 유입자를 단기간에 기대하기는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저도 계속 글을 쓰면서 관련된 부분을 또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